9월달 증시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두려움이 좀 있게 출발했었고 첫날 빼고 나머지 날짜는 쭉 올라가면서 9월달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들이 많이 좀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세게 오르고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엽입니다. 증권 투자 관련해서 경력이 약 38년 정도 되고요. 증권회사를 한 2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주식 전문가 생활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10월을 앞두고 9월 증시가 위기냐 기회냐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이 더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원래 8월 말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 달이 늘 월별 수익률이 가장 꼴찌였다라는 통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9월 달 증시에 대한 이제 불안감 또는 고점에서 좀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게 출발했었고 9월 첫날 또 코스피가 40포인트 밀리면서 이런 또 조정의 시작인가 이랬었는데요. 첫날 빼고 나머지 날짜는 쭉 올라가면서 평소의 9월과는 아주 다른 행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9월 한 중순까지 이르러서 시장을 보건대 역사적인 코스피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 대만 증시도 글로벌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9월 달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들이 많이 좀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9월 18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결국 지수가 세게 오르고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9월 중하순까지는 괜찮겠지만 10월달 연휴를 앞두고 있는 9월 말과 또 10월달에 넘어가서는 조금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이 글로벌 1등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작년도에 우리 증시가 유독 꼴찌였다고 보시면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안 올랐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내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작년 12월 달에는 잘 아시는 듯이 특별 계엄 이슈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폭락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반면교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4월 달 저점 이후에 9월 중순까지 따져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40%대 가까운 코스피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작년도에 너무 내려서 역사적인 사이클을 보면 많이 내린 다음 해는 보통 오른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충실하게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시장만 너무 과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재해석을 거치고 있는데 또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제 주창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코스피 5천 보내기 특별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듯이 임기 내 5천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어떤 지수대까지의 그 목표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법도 지금 계속 버전이 올라가면서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개혁 입법들이 좀 보완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늘 역사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시장이 이제는 재평가를 받는가 보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AI 관련해서 한 2, 3년째 시장의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AI가 가다 보면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통념들이 막 논란이 되곤 하는데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AI는 재투자 또 대규모 투자 이런 식으로 속도감을 낸다라고 한 빅테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AI가 가속 투자를 벌이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관세 세게 때리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최종 합의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만 약 15% 정도로 비교적 안정권의 잠정 합의를 끌어낸 것도 시장에 약간의 동력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먼저 질문에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에서 이제 유동성 보강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1980년대 삼저황과 닮았다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유사한 점이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던 그 전후 해가지고 1986년에서 88년까지 한 3, 4년 정도의 3조 호황 시기를 얘기합니다. 저도 그때 주식 막 입문하던 초기였기 때문에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 시장 굉장히 세게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기반이 됐던 것이 한마디로 3저, 저금리, 또 약달러, 그리고 저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랑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건 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뭐 7, 80달러에서 60달러 수준 정도로 내려온 정도인데요. 그때는 무려 유가가 한 7, 8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 좀 현격한 유가의 차이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가 1980년대에는 한 10%대 성장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 뭐 내년도에 조금 올라간다 그래도 2% 미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 경제 성장과 관련된 좀 우려들은 안고 있는 상황에서의 3저다. 지금도 물론 유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 인하 시기고 또 달러도 미국이 금리를 하면서 좀 약달러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결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4월 초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00대였거든요. 근데 새 정부의 출범이 6월 초였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좀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법의 1,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또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상법의 개정, 또 최근에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또 내년 3월까지 앞두는 표결이라든가 또 이번 3차 개정을 아마 9월 하순 정도에 완성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보병이 있습니다. 보병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된 최고세율도 현재 45%에서 정부와는 35%로 나와 있지만 실효성이 좀 적기 때문에 약 25% 내지 30% 정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고배당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좀 붐업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2200대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라는데 약 한 60, 70% 정도는 정부의 드라이브와 정책 의지가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 비중을 언제 늘려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현금도 사실 투자의 어떤 하나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우리 방송을 앞두고 있는 전후 날짜에서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들께서 아마 7, 8월 달에 조정 장세 이후에 갑자기 이제 9월 달 들어서 한마디로 코스피가 진짜 날아가는 그런 장세를 펼치다 보니까 현금을 원래 좀 쌓아놓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최근에 9월 달 들어서 개인 순매도가 거의 한 7조 정도 이상 나오면서 계속 오르니까 이거는 오래 못 가 이런 식으로 계속 팔고 계신데요. 저는 이번 장이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진짜 대세 상승장 이거에 지금 초입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흔히 말해서 옛날 속설이라든가 명언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정부가 가려고 하는 의지에 반해가지고 일찍부터 인버스 고버스 치셔가지고 손해가 막심하신 개인들도 많은데요. 현금 비중은 저는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방송 녹화가 일어나는 9월 16일 기준에서는 저는 지금은 기준으로는 현금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약 100포인트씩 올라갈 때 이를테면 코스피 기준으로 3,500이 넘으면 10%쯤 올리고 저는 지금 장세가 3,500 이상으로 잘 안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한데 좀 독특한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PBR 기준으로 1.5배까지 올린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감안하면 4,400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걸 4,000 이상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하신다고 치면은 3,420%로 시작한 현금은 100포인트마다 10%씩 늘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 4,000포인트라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포인트쯤 가면 현금이 거의 한 8, 90%쯤 되는 그런 정도의 계좌 형태를 만들면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증시에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나 주도주 후보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반기와 한 7월까지는 뭐 시쳇말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조방원 이래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 쪽이 핵심 주도주가 되었고요.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밸류업과 연동돼 있는 지주회사나 금융사들 이런 것들이 위주인데, 자 이제 또 계절이 바뀌고 또 10월 달 초반에 있는 장기 그 연휴가 있거든요. 그거 전후에선 또 시장의 성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 말과 또 10월 연휴 기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마 중국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아요. 9월 29일부로 예정돼 있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제 무비자 이슈가 있고요. 또 10월 연휴 때 지금 뭐 예정돼 있는 중국 쪽으로 어떤 그 인바운드 관광객의 숫자가 장난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몰래 그 캐대원 같은 작품 보신 분들 엄청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잘 아시지만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넘어가는 그 사이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있거든요. 세기의 어떤 뭐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 이슈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한령이 좀 더욱더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중국 내수주라든가 또 인바운드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쓰는 부분들, 숙박이라든가 카지노, 또 피부 미용, 화장품, 뭐 싹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내한했을 때는 대북 이슈, 지금은 물론 뭐 북한에서 냉랭한 반응이지만 어느 정도 모처럼 왔을 때 뭐 돌발 어떤 이슈라든가 액션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 그 전후에서는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 이슈와 대북 이슈에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떠먹여주는 TV에 나와서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뭐 모자라진 얘기지만 들어보시면 저는 강조를 요즘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렵고 고차원의 방정식이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시되, 제가 30 몇 년 동안 뭐 엄청난 실패와 잠깐의 성공을 거치면서 얻게 된 유일한 철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수의견이라는 걸 저는 강조를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성을 띠고 가는 그 방향성이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힘 있는 소수만이 돈을 버는 시장이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기조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입문의 단계든 아니면 굉장히 뭐 구력을 엄청나게 쌓인 분들도 결국은 느끼시는 거지만, 남들이 하자는 대로 똑같이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게 증권시장의 전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거의 8, 90%가 뭐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된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한 발 엑시트하는 문에다 걸쳐놓고 나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환호로 가득 찰 때 나는 몰래 나와서 내 현금 챙겨서 일단 좀 팔짱 끼고 한번 좀 보자,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 뭐 사실 시쳇말로 곡소리 날 때 주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수익 올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30몇 년 하면서 느낀 건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용자금을 100%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가장 뭐 우리나라 경기나 뭐 나라의 어떤 살림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힘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좀 살림이 핀다 이럴 때 나오시면 어렵지 않게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과대한 욕심만 좀 멈추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에 대한 확실한 실행, 뜻만 갖고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행을 하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지키시면 시장에서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을 많이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뭐 주식 투자 대학교 2학년이었던 1988년부터 시작해서 뭐 횟수로 보면 30한 7, 8년 정도 되고요. 증권회사를 두 군데 약 한 22, 3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7년째 한국경제TV에서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뭐 한 달 되신 분이나 40년 가까운 구력의
가까운 저도 사실 주식시장 모릅니다. 기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나는 이 시장을 잘 모르겠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위험할 때 이거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쉽게 도망갈 수 있다는 거, 의사결정이 빠르다라는 거, 금방 나갔다 또 내 마음대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을 때 뭉개고 계시는 것보다 위험한 거 없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500만 원 가지고 20억 만들었다 이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집에서 10수억 갖다가 다 날린 사람에 가까워요. 실패 스토리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시장을 굉장히 오래 봤다라는 거, 30몇 년째 보면서 많은 질곡과 굴곡을 거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 대성공의 스토리보다는 실패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익혔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내 돈이 계속 깨지고 줄어드는 경험치가 몇 번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 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소수의견이라는 철학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TV라든가 유튜브 통해서 얼굴도 디밀면서 말씀도 드리지만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름은 주식 리뉴얼이라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리뉴얼이라는 게 그겁니다. 리포트와 뉴스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저는 근간을 뉴스랑 리포트를 해석해 드리는데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되는 내용들 좀 관련되는 유튜브 그 홈페이지나 이런데 자주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고 또 한국경제TV 통해서도 자주 방송에 임하고 있으니까 잘 찾아서 좀 시청해 주시면서 저는 뭐 제 얘기만 옳지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누가 가장 소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지 소수의 관점과 얘기들에 좀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전략을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